여러분, 저 멀리서 들리는 몽고군의 말발굽소리가 들리시나요? 고려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난 승리를 가져다 준 전투, 몽고의 2차 침입을 처절하게 이겨낸 처인성 대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오늘은 몽고 2차 침입부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개경을 함락시키고 한양을 점거한 몽고군은 수주를 지나 중원경으로, 여기서 중원경은 충주이죠. 중원경으로 진로를 잡고 남하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용인을 지나게 되고 용인의 처인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적장 살리타에는 중원 지방으로 남하하는 길목에서 요지 하나인 광주를 함락시키지 못한 채 처인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승장 김윤호와 부국민들은 처인성에 모여 몽고군의 결사항전을 하였고, 적장 살리타이는 날아오는 화살에 맞고 마상에서 떨어져 비명횡사하였습니다. 네, 죽으신 거죠. 사기성천한 의병들은 성새를 타고 뛰쳐나와 무너지는 적을 마음껏 문질러 결국 몽고 2차 침입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1232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적장 살리타가 쓰러진 처인성 북쪽 250m 거리를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사장터, 즉 적장이 죽은 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의 승리로 처인부곡은 이후 처인현으로 승격되었고, 부곡민을 이끌었던 김윤호는 섬낭장을 제수받았습니다. 처인성 대첩은 고려가 강력한 반몽책을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순수한 지역민들의 항전이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의병운동의 원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역시 고려인입니다. 이후 몽고 장수 당올태는 1235년에 침입하여 1239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몽고의 3차 침입입니다. 3차 침입 때 우리의 문화적 소실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몽고군은 개경을 함락시키고 한양을 점거한 후 파죽지세로 그 선봉대를 경상도로 내려보냈고, 약탈과 방화, 인명살상 등 야만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대구 부인사에 소장되었던 초조대장경판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올태는 닥치는 대로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경주의 황룡사 및 구청 목탑이 불탔고,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초조대장경의 불력으로 물리쳤다고 믿고 1236년부터 16년 동안 호국의 의미를 담아 8만 대장경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화 출육과 국왕의 진조를 조건으로 몽고군이 철군을 하였으나 약 8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1247년 아목한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이것이 몽고의 4차 침입입니다. 참 한반도를 유린하는군요. 그러나 침공 다음 해인 1248년 몽고의 정종이 사망하자 바로 철군하게 되었고, 1251년 새로 즉위한 몽고의 헌종은 고려의 개경환도와 국왕의 몽고 입조를 요구하며 다시 5차 침입을 감행하게 됩니다. 김윤호가 이끄는 고려군의 저항에 몽골은 충주성 전투에서 패퇴하였지만 몽고의 격렬한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고종이 몽고 사자를 접견하자 1254년 몽고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철군했던 몽고는 화의 과정에서 빚어진 고려 측의 무성의한
질책하고 군대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6차 침입입니다. 이후 6년간 철군과 침입을 반복하며 고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1259년 고려 태자 전 원종이죠. 전이 몽고로 들어가면서 여, 몽, 양국은 30여 년간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몽고의 7차 침입을 이야기할 때는 최씨 무신 정권의 마지막인 최이가 죽었을 때 그때까지도 잔잔한 전쟁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7차 침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처인성 전투를 기념하여 용인에서는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더불어 용인시문화관광해수단들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몽고 침입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1231년부터 6차례 또는 7차례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의 인구가 줄고 국토는 극도로 황폐화되었으며 황룡사 구층탑이나 초조대장경의 손실이 정말 가슴 아픈 문화재 손실이 입었죠. 대몽항쟁을 주도하던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인 최이가 김준에게 피살되자 정세는 돌변하여 몽고와 강화를 맺고 1270년 원종 11년 고려는 개경으로 환도, 이게 출육 환도이죠. 광화도로 천도한 지 39년 만에입니다. 개경 환도는 몽고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의 각 처에 원나라 감시초소가 들어섰고 고려왕실은 원나라의 공주를 정비로 맞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왕 이름 중에서 충렬왕, 충수광, 충자가 들은 간, 임금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몽고식 풍속이 유행하였고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후 고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권력자가 국가 구성원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도모한 결과가 어떤가를 고려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처인성 대첩의 역사적 의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약 30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몽고의 침입에 대항한 주체는 농민과 천민이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고려의 집권자들은 몽고의 침입에 대해 그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안전 도모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층민들만 침략해온 몽고군에게 혹독한 피해를 입어야 했으며 살아남기 위해 몽고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몽고의 2차 침입을 승리로 이끈 처인성 전투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주력 부대가 정부군이 아닌 사회적 신분이 낮은 지역의 부국민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부국민에게 무시무시한 몽고군과 싸울 수 있도록 민심을 이끈 김윤후 성장의 위대한 카리스마였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성장 김윤후를 표창하여 상장군의 지위를 내렸으나 김윤후는 큰 직책을 받을 수 없다며 끝내 사양하였습니다. 섬낭장 정도의 미간 말직만 자청하였습니다. 그 후 21년의 세월이 흐른 1253년 몽고군의 5차 침입 때도 김윤후는 방호별감량장이 돼 중주성 전투에서 또 한 번 공을 세웁니다. 중주성 전투의 주역은 천민들이었고 이들의 지휘자 또한 김윤후 장군이었습니다. 고려왕실은 대몽항쟁의 의지로 강화도로 천도를 하였지만 농민들로부터 과중한 수탈을 일삼아 여전히 자기들만 분에 넘치는 사치와 향락을 즐겼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태세로 항전을 했던 처인 부국민의 강한 의지와 단결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려인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그럼 안녕.